케이테마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오른쪽 영역에 이미지 배너나 광고, 그리고 최신 글 같은 이런 요소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위젯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위젯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테마의 영상 가이드를 단계별로 잘 따라오셨다면 이렇게 이제 블로그의 메인 화면과 그리고 상단 메뉴, 각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까지 전부 설정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브 페이지 메뉴에 들어가면 블로그 글의 목록들이 쭉 보이는데 이 옆에 위젯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배너를 넣고 최신 글을 표시하고 그리고 뭔가 추가적인 요소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이 섹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한번 설정을 해 보았고요. 여기는 저희 이제 그 데모 사이트 주소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전 디지털 영역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글의 내용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는 이미지 배너와 최근 글, 그리고 댓글, 글 검색하는 영역,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기 버튼,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바로하기 버튼을 넣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표시되는 것은 태그 클라우드라고 이 블로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태그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클릭을 하면 그 태그를 가지고 있는 글들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위젯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젯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K테마 기존 버전을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 위젯 영역 활용을 위해서 기존 테마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서 다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K테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무료 테마를 다시 한번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K테마를 접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래에 주소를 남겨 드릴 테니까 이 주소로 접속을 해서 오른쪽에 보면 무료 테마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이용해서 K테마를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위젯 영역에 어떤 내용을 들어갈지 미리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데모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배너를 집어넣고 그리고 최근 글, 최근 댓글, 그리고 유튜브 영상과 버튼, 이런 부분들을 넣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 놨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블로그의 오른쪽 영역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미지 배너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미지 배너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배너를 만드는 방법은 미리 캠퍼스라든지 이렇게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K테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위젯 영역에 대해서 미리 구상을 해 놓으시고 이미지 배너 같은 것들은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워드프레스의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른쪽 영역을 보시면 이렇게 외모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고 외모 아래쪽에 위젯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 위젯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위젯을 보시면 서브 페이지 사이드바라고 하는 이 박스가 보입니다. 이 박스 안에 우리는 어떤 위젯 요소들 그리고 배너 이미지, 애드센스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서브 페이지 사이드바라고 하는 박스는 위젯 영역의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K테마에서 이 제목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테마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브 페이지 사이드바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아니라 그 테마에서 제공해주는 영역의 이름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블록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내가 이 영역에 어떤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먼저 클릭을 하면 간단하게 주로 사용되는 내용들, 주로 사용되는 이 문단이나 이미지, 제목 같은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모두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모든 위젯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위젯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추가되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시거나 혹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당 요소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제 3개의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그러면 제목 제거, 그 다음에 그 요소들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표시가 됩니다. 삭제를 하기 원하시면 이렇게 제목 제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두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세팅하고자 하는 이 모양은 현재 페이지와 같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이미지 배너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 글, 최근 댓글, 그리고 글을 검색하는 검색창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가이드와 태그 클라우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현재 위젯에서는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서브 페이지 사이드바 이 안에 이제 표시되고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보시려면 여기에 보이는 이 목록 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서브 페이지 사이드바라고 하는 이 영역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백 도구, 이 이미지와 그 아래의 어떤 최근 글 사이에 공간을 일정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여백 도구가 있고, 그리고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걸 펼쳐보면 제목이 있고 최신 글에 대한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여백 도구, 최신 글, 이 3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이 그러면 최신 글 그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최신 댓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은 최신 댓글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그룹으로 나눠 놓는 이유는 이 3개를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요소로 하나 합쳐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룹 2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검색이라는 게 여기에 글 검색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이 있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유튜브는 우리가 이제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 그 주소의 영상이 이곳 위젯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고요. 여백 도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태그 클라우드가 있는 이 형식으로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삽입을 하시고요. 이렇게 업로드나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업로드를 해 놓은 오른쪽 배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텐데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미지 배너를 업로드를 하셔야 되면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배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미리 캔버스 같은 데서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무료로도 상당히 괜찮은 이미지 배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나 칸바 같은 그런 툴을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선택을 했고요. 이 이미지에서 링크를 걸어주고 싶다 하면 오른쪽 용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고급이라고 하는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 이 영역에서 HTML 앵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링크를 걸어주시면 해당 링크로 클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설정을 하시고 아래쪽에 추가로 여백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두 찾아보기 혹은 위젯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백. 자, 여백 도구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여백 도구를 선택을 해 보시면 높이를 얼마로 지정할지 이 설정하는 란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저 같은 경우는 20픽셀로 지정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높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으로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룹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이 그룹을 선택을 하면 자, 그룹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을 컬럼을 나눠서 두 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을 나눌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그룹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그룹 안에 뭘 넣을 것이냐면 세 가지 요소들이 들어갈 겁니다. 우선 제목이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에서 제목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제목에는 최근 글이라고 넣어 놓겠습니다. 최근 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 글에 관한 위젯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신 글이네요. 최신 글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최신 글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여백 도구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 도구 이렇게 추가를 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제목과 글 사이의 여백 도구이기 때문에 아까 20보다는 조금 작게 10픽셀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추가를 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 이제 위젯의 구조를 보시면 그룹 안에 최근 글은 들어가 있는데 최신 글 실제 내용과 그리고 여백은 밖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맞춰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 글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여백 도구를 놔두고 그리고 이제 실제 최신 글도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룹을 앞에 화살표를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 이 그룹 안에 표시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룹 아래쪽에는 어떤 게 들어갈 것이냐면 여백 도구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여백 도구 들어가고 이 여백 도구는 20픽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서 그룹을 만들어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룹을 찾아주시고 예,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그룹에 어떤 게 표시될 것이냐 우선 제목이 표시가 되고요. 이번 제목은 최근 댓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블록을 다시 추가를 해서 댓글로 검색을 하시면 최근 댓글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이제 보여줄 댓글이 없으니까 보여줄 댓글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백 도구를 한 번 더 추가를 하시고 이 여백 도구는 마찬가지로 10픽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추가를 했고요. 하나, 둘, 세 개를 추가를 했고 마찬가지로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여백 도구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래쪽 그룹 이제 댓글 그룹이죠. 댓글 그룹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백을 넣어주시고 최근 댓글을 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 댓글이라고 하는 그룹, 최근 댓글을 감싸는 이 그룹은 이렇게 3개가 다시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최근 글에 대한 그룹이 있고 아래쪽에 최근 댓글에 대한 그룹이 있고 이렇게 2가지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여백을 아래쪽에 한 번 더 만들어 줄 텐데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전체 구조가 보이고 있는데 이 구조를 이렇게 이 여백 도구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제를 클릭하시면 여백 도구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 이 그룹을 이렇게 올려서 여백 도구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백이 아래 위쪽에 그룹의 아래 위쪽에 잘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들어갈 것은 검색창입니다. 검색창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검색. 자, 검색이라고 하는 위젯이 표시가 되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검색창도 마찬가지로 여백 도구가 아래쪽에 여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백 도구를 하나 더 복제를 해 주시고요. 이 검색을 그 여백 사이로 위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아래쪽에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블록 추가를 해 주시고요.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가 나오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유튜브 주소를 넣어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표시하기 원하는 유튜브 영상 주소를 넣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K테마의 영상을 한번 임베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유튜브 영상 미리 보기가 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이 있고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는 바로 이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는 그 버튼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버튼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나오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버튼 제목을 넣을 수 있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워드프레스 영상 가이드 이렇게 제목을 넣고 설정은 나중에 한 번에 다 할 테니까 우선은 이렇게 제목까지만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과 유튜브 버튼이 있었으면 여백을 하나 더 이 사이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버튼이 있고 다음으로 여백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어떤 거냐면 바로 태그. 자, 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태그 클라우드가 표시가 됩니다. 이 태그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태그들이 한눈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 오른쪽 위젯 영역에서 기본적인 설정, 우리가 넣고자 하는 설정들에 대해서는 입력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업데이트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트 방문을 통해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고 메인 페이지에는 이렇게 설정이 안 될 것이고 서브 페이지에 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바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보시면 사이드바 위치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오른쪽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로 반영이 돼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위에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이드바에 메뉴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미지와 위젯들만 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표시 안함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표시 안함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바 따라오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이드바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표시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K-테마 버전을 확인하시고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를 먼저 하고요.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들어왔던 페이지에는 목록만 있었는데 오른쪽에 최근 글, 최근 댓글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부분들이 모두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오른쪽 영역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젯 설정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이곳에서 몇 가지 설정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구조를 열어보시면 목록 보기를 눌러서 구조를 열어보시면 첫 번째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최근 글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는 이렇게 오른쪽 영역에 고급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해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CSS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클래스를 두 가지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4라고 해주시고 띄어쓰기를 한번 한 다음에 bg-light 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을 할 것이고요. 이 클래스는 P-4라고 하는 것은 패딩이 4만큼의 크기가 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여백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최근 글이 있는데 이 최근 글의 박스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박스만 만들어 주면 이 최근 글이나 내용들이 박스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박스와 이 내용들 간에 여백을 일정 정도 주는데 그 주는 크기를 P4만큼의 크기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는 라이트라고 하는 색상값 BG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이 BG 라이트를 줘 보시면 이 배경이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복사를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최근 댓글 그룹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자, 보시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그룹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색에 관한 부분입니다. 검색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검색에도 클래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이제 고급 탭을 누르시고 클래스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G 라이트 그리고 P 다시 이번에는 3입니다. 아까는 P4로 했는데 이번에는 P3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따로 설정할 것이 없고요. 유튜브를 이제 연결하는 링크, 이 링크는 한번 설정을 추가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보시면 두 가지를 해 줄 텐데요. 우선 색상을 바꿔 줄 겁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열어 보시면 작은 버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작은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넓이를 폭 설정이 먼저 있네요. 폭 설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쭉 넓혀주시면 워드프레스 영상 가이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타일에서 배경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배경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하나 선택을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유튜브의 색상은 조금 더 진하고 밝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을 조금 바꿔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보이시죠? 워드프레스 영상 가이드라고 하는 게 버튼이 전부 넓어지고 전체를 꽉 채우는 버튼이 되고, 그리고 색상도 붉은 색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테두리는 0픽셀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의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적용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최근 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가 쳐지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아래 최근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박스가 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워드프레스 영상 가이드라고 하는 버튼이 붉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에는 이렇게 라벨이 검색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상단에 검색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튼 위치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버튼 사용 혹은 버튼 위치 변경해서 버튼 없음, 이런 식으로 별도로 설정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표시를 보면, 검색 부분에 별도의 검색 버튼은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무슨 박스인지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에 글 검색하기 이렇게 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검색하기라고 하는 플레이스 홀더가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글을 검색하는구나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 글 크기라든지 이런 댓글 크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글 크기를 여기서 직접 수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H3를 H2라고 하는 태그를 H4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꿔보시면 직접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한번 오른쪽 위젯 영역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미지 배너를 넣거나 최근 글이나 최근 댓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글들이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꼭 한번 설정을 하셔서 블로그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